박정숙은 오늘도 빈집 안을 서성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오전 6시 30분. 평생 습관처럼 몸에 배니른 기상이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단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다. 남편 기용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적막한 시간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부엌에서 혼자만의 아침을 준비하며 정숙은 무릎에서 나는 뚝뚝 소리에 한숨을 내쉬었다. 관절염이 점점 심해져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높은 선반의 그릇을 꺼내려다 휘청거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혼자서 해내던 집안일들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색했다. 식탁에 혼자 앉아 간소한 아침을 먹으며 정숙은 기용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여보, 오늘 뭐 할 거야?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는 대답할 사람도 물어볼 사람도 없는 고요한 아침이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아도 혼잣말만 늘어갈 뿐이었다. 딸 은주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별일 없으시죠? 몸은 괜찮으시고요? 매번 비슷한 문구의 안부 인사였다. 그마저도 회사 업무에 치여 급하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응, 괜찮다. 너도 몸조리 잘해라. 정숙도 늘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정작 하고 싶은 말들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정숙은 딸을 탓하고 싶지 않았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은주도 직장에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더욱 바쁠 터였다. 사위 민호도 착한 사람이었고 손자 준호는 벌써 중학생이 되어 학업에 바빴다. 모두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정신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지면 견딜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왔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집 안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런 날이면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죽어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숙이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을 때였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마음으로 문을 열어보니 은주가 서 있었다. 예고 없는 방문이라 더욱 반가웠지만 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여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어머니, 갑자기 와서 놀라셨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은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정숙은 딸이 무언가 준비해온 것이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래도 연락하고 오지. 갑자기 와서 차라도 한 잔 마셔라. 정숙은 반가운 마음을 억누르며 부엌으로 향했다. 찻잔을 준비하는 동안 정숙은 은주의 표정을 살폈다.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차를 나누며 이런저런 일상 이야기를 하던 중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어머니, 혹시 요양빌리지라는 곳 들어보셨어요? 정숙의 손에 들린 찻잔이 살짝 흔들렸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은주는 서둘러 계속해서 설명했다. 일반 요양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호텔 같은 시설에서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제가 알아본 곳은 정말 깔끔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다고 해요. 도서관도 있고 정원도 예쁘게 꾸며져 있대요. 순간 정숙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쳤다. 드디어 나를 버리려고 하는구나.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자신을 이제 남의 손에 맡기려 한다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배신감과 서운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네가 나를 그런 곳에 보내려고?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일해서 돌아오면서도 어머니 생각뿐이에요. 혹시 넘어지셨을까? 아프신 건 아닐까?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날이 많아요. 그럼 자주 와서 보면 되잖아. 정숙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제가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저 때문에 눈치 보시면서 사시는 것 같아서 진짜 마음이 아파요. 그 순간 정숙은 딸의 진심을 느꼈다. 자신만 외롭고 버려진 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주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처지가 더욱 서글펐다. 어머니, 제 친구 어머니도 거기 계시는데 정말 만족하신대요. 같이 운동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시면서 오히려 집에 계실 때보다 활기차게 지내신다고 해요. 은주가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정숙은 차갑게 식어버린 차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무릎을 짚고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통증, 높은 선반의 물건을 꺼내기 어려워진 현실,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기력. 혹시 은주의 제안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지 않으실래요? 결정은 그 후에 하셔도 되잖아요. 은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구경을 간다고 해서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지?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어머니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절대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냥 어떤 곳인지만 보시고 오세요. 정숙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정감이 일었지만 딸의 걱정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지내는 현실이 점점 버거워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은주가 돌아간 후 정숙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요양빌리지라는 낯선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정말 그런 곳에 가야 할 정도로 늙었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월의 흔적을 확인했다. 주름진 손, 구부정해진 어깨, 그리고 힘없는 눈빛.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노인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한 마음도 들었다. 아직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교사 시절에 당당했던 모습, 남편과 함께 집을 꾸리며 보냈던 행복한 시간들이 떠올랐다. 그런 자신이 이제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정숙은 조금씩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은주도 자신을 버리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제안일 것이다. 그리고 구경만 가보는 것으로 무엇을 잃을 것도 없지 않은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정숙은 새로운 선택 앞에 선 자신을 받아들이려 노력했다. 요양빌리지를 처음 방문한 날, 정숙은 자신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다. 은주와 함께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마치 고급 호텔 로비에 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은 요양원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음침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로비 한쪽에는 피아노까지 놓여 있어 누군가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어머니,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죠?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숙은 대답 대신 주위를 둘러보았다. 입구 근처에서 채스를 두고 있는 할아버지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생각했던 것처럼 우울하거나 절망적인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시설 담당자인 김 과장의 안내를 받으며 둘러본 곳곳이 놀라웠다. 개인실은 원룸 아파트처럼 깔끔했고 작은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그리고 간단한 취사도구까지 갖춰져 있었다. 화장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도 있었다. 혼자 계실 때 갑자기 어지러우시거나 하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직원이 달려옵니다. 김 과장의 설명에 은주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공용 공간은 더욱 인상적이었다.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책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독서를 즐기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카페에서는 진짜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마실 수 있다고 했다. 작은 정원에는 계절마다 피는 꽃들이 아름답게 가꿔져 있었고 산책로도 잘 정비되어 있었다.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정숙이 궁금해했다. 영양사가 직접 관리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제공됩니다. 물론 개인 취향에 맞춰 조절도 가능하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그에 맞는 식단도 준비해 드립니다. 정숙은 마음 한구석의 경계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적어도 상상했던 것처럼 처참한 곳은 아니었다. 오히려 혼자 집에서 지낼 때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소를 결정한 후 첫 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아침 7시에 기상하여 가벼운 체조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집에서는 아침을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시간에 맞춰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간호사들은 매일 아침 혈압과 혈당을 체크해 주었고 복용하는 약도 정확한 시간에 챙겨 주었다. 집에서는 깜빡하고 약을 먹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없었다. 물리치료사는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법을 가르쳐 주었고 주위에 실시되는 물리치료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 할머니, 무릎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꾸준히 하시면 더 나아지실 거예요. 물리치료사의 격려에 정숙은 작은 희망을 품었다. 혼자 집에서 지낼 때 느끼던 막막함은 확실히 줄어들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넘어질까봐 하는 걱정들이 사라졌다. 24시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직원들은 분명 친절했지만 그들에게 정숙은 수많은 입소자 중 한 명일 뿐이었다. 할머니,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이런 정형화된 인사 뒤에는 진정한 관심보다 업무적 배려가 느껴졌다. 어느 날 정숙이 젊었을 때 교사였다고 말하자 간호사가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라고 대답하고는 곧바로 다음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간혹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려 해도 죄송해요, 할머니. 다음에 더 자세히 들을게요. 라며 바쁘게 자리를 뜨는 모습에 서운함이 쌓여갔다.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어르신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다. 식사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김할머니는 자신의 자랑거리만 늘어놓았다. 우리 아들은 의사야. 딸은 변호사고, 손자는 서울대 다니고. 끊임없는 자랑에 정숙은 점점 지쳐갔다. 반대편에 앉은 이 할머니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쏟아냈다. 남편분이 뭘 하셨어? 연금은 얼마나 받아? 자식들이 용돈은 얼마나 줘?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지만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어려웠다. 옆방에 사는 최할머니는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았다. 벽이 얇아서 밤늦게까지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다. 관리소에 말하려다가도 이런 걸로 트러블을 만들어야 하나 싶어 참고 있었다. 모두들 자신만의 이야기에 빠져 있어서 진정한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숙은 점점 자신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밤이면 더욱 고독감이 밀려왔다. 집에서 지낼 때도 혼자였지만 그곳은 적어도 자신만의 공간이었다. 남편과 함께 고른 가구들, 딸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 도사 시절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정숙의 삶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깨끗한 방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빈 공간일 뿐이었다. 표준화된 가구, 똑같은 커튼, 그리고 개성 없는 장식들. 정숙은 가끔 이곳이 정말 자신이 살 곳인지 의문이 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을 바라보며 정숙은 자주 생각에 잠겼다. 나는 정말 버려진 것일까? 은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불편한 건 없고요? 늘 똑같은 질문들이었다. 응, 괜찮다. 여기 사람들도 다 좋고 시설도 좋아.
정숙도 늘 같은 대답만 했다.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사라졌다. 외롭다. 집이 그립다. 진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이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규칙적인 생활과 전문적인 케어는 몸을 건강하게 해주었지만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은 정원 벤치에 홀로 앉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한 시설 속에서도 느끼는 이 공허함은 무엇일까?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나이 들면서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일까?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뒤엉키며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다.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일상은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아침 체조, 식사, 물리치료,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다른 입소자들과는 필요한 인사 정도만 나누며 조용히 지내려 했다. 김할머니의 자랑질, 이할머니의 사생활 캐기, 최할머니의 시끄러운 텔레비전 소리에 지친 정숙은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그런 그녀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오늘따라 답답한 마음에 정원으로 산책을 나간 정숙은 벤치 한 구석에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는 작은 나무 조각을 손에 들고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른 어르신들처럼 소란스럽지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정숙은 몇 걸음 다가가 살짝 들여다보았다. 거칠고 각진 나무 조각이 할아버지의 손길을 거쳐 작은 새의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다. 작은 조각칼로 깎아내는 동작 하나하나가 능숙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마치 나무 안에 이미 새가 들어있고 그것을 꺼내주기만 하는 것 같았다. 아, 죄송해요. 방해가 되었나요? 정숙이 뒤로 물러서려 하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에는 다른 어르신들에게서 보지 못한 온화함과 여유가 있었다. 아니에요. 구경하세요. 요즘 이런 걸 보는 사람도 드물어서 반갑네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하고 친근했다. 서두르지 않는 말투에서 마음의 여유가 느껴졌다. 정말 정교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걸 만드실 수 있어요? 정숙이 감탄하며 물었다. 젊었을 때 목수 일을 했거든요. 김노철입니다. 그는 손을 뻗으며 자기소개를 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박정숙이에요. 선생님은 언제부터 여기 계세요? 저도 2달 정도 됐어요. 아들 내외가 걱정이 많아서 결국 여기 오게 됐네요. 노철은 담담하게 말하며 다시 조각에 집중했다. 그의 말투에는 원망이나 서운함이 전혀 없었다. 저도 딸이 걱정해서 왔어요.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는데요. 정숙이 솔직하게 말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자식들도 나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노철의 이해심 있는 말에 정숙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처음에는 조각 작업을 구경하러 나가는 것이었는데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발전했다. 노철은 평생 집과 가구를 만들어 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목수라는 게 참 묘한 일이에요. 나무마다 다 성격이 있거든요. 소나무는 곧고 단단하지만 때로는 완고하고, 느티나무는 부드러우면서도 끈기가 있어요. 사람과 비슷해요. 노철의 설명을 들으며 정숙은 나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다. 정숙도 교단에서의 기억들을 나누었다. 아이들도 나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재능과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이끌어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서로 다른 분야였지만 사람을 대하고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일의 보람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손과 마음으로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려 노력해온 사람들이었다. 일주일 후, 노철이 정숙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다. 손바닥만 한 나무 액자 안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꽃잎 하나하나의 곡선, 잎사귀의 세밀한 결, 모든 것이 정교했다. 이건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다. 정숙 선생님이 꽃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목련이에요. 고결하고 품이 있는 꽃이죠. 노철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정숙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아준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걸 만들어도 누가 알아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선생님이 기뻐해 주시니까 보람이 있네요. 그 후로 두 사람은 매일 오후 정원을 산책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노철은 몫으로 일하며 겪은 에피소드들을 재미있게 들려주었다. 한 번은 신혼집 장롱을 만들어 드렸는데 신부가 너무 좋아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정숙도 제자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을 되찾았다. 수학을 정말 못하던 아이가 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르쳤더니 나중에는 공대에 진학했어요. 몇 년 후에 찾아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하루가 한결 밝아지는 것을 느꼈다. 노철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그와 함께한 대화를 되새기며 잠자리에 들었다. 여긴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정류장일 뿐이에요. 어느 날 산책을 하며 노철이 말했다. 기차 여행을 할 때 중간중간 정차하는 역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잠깐 내려서 다리도 펴고 간식도 사 먹고 풍경도 구경하고 그런 거예요. 정류장이요? 종착역은 아니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면 말이에요. 그의 말은 정숙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동안 자신이 이곳을 인생의 마지막 장소라고 여기며 절망했던 것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생각해보게 되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선택의 여지도 남아있었다. 하지만 은주에 대한 서운함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전화에서도 어머니, 괜찮으시죠? 불편한 건 없고요? 라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뿐이었다. 정작 어머니가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지, 어떤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정숙은 가끔 노철에게 이런 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딸이 전화를 할 때마다 괜찮다고만 말하게 되네요.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자식들도 나름 바쁘게 살아가는 거겠지요. 노철은 언제나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리 세대는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잖아요. 부모는 참고 기다리고 자식은 바쁘게 살고. 그래도 가끔은 진짜 대화를 하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마음 저도 잘 알아요. 우리 아들도 비슷해요. 안부는 묻지만 깊은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죠. 노철의 따뜻한 말은 정숙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딸에 대한 그리움과 서운함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새로운 우정이 싹트고 있음에도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정숙은 노철이 준 목련 조각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작은 작품 하나에도 누군가의 마음과 시간이 깃들어 있다.
그런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를 가족에게서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노철이라는 좋은 친구를 만났다는 것에 감사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요양빌리지 전체에 들뜬 분위기가 감돌았다. 복도에서 만나는 어르신들마다 가족들의 방문 예정 소식으로 화기애애했다. 우리 아들이 추석에 온다더니 손자가 용돈을 가져온다던데.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입소자들은 오랜만에 만날 자녀들 이야기로 평소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다. 정숙도 은주가 추석 당일 오겠다는 연락을 받고 마음이 복잡했다. 2달 만에 딸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함께 올라왔다. 밤마다 은주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고민하며 뒤척였다. 내일 딸이 온다고 하니까 어떠세요? 노철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반갑기도 하고 복잡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막상 만나면 또 다른 말만 하게 될 것 같아서요. 정숙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마음에 담아두신 것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그동안 전화로만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괜찮지 않았거든요. 추석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단정히 옷을 차려입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깃을 고쳐 입고 머리도 다시 빗었다. 은주가 가져올 선물보다는 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꿈틀거렸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정숙은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은주는 오후 2시에 오겠다고 했다. 다른 입소자들은 이미 가족들과 상봉한 모습들이 보였다. 로비에서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있는 김할머니, 아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최할아버지의 모습이 부러워 보였다. 오후 2시쯤 은주가 남편 민호와 함께 나타났다.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정숙은 마음속으로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도 왜인지 반가움보다 서운함이 앞섰다. 어머니! 은주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지만 어딘지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상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였다. 왔구나. 정숙의 대답은 차가웠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얼굴이지만 막상 마주하니 왜 이제야 왔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시설도 깨끗하고 정원도 아름답고. 민호가 어색한 분위기를 달래려 애썼지만 정숙은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형식적인 칭찬이 오히려 더 서운하게 느껴졌다. 응접실에서 선물을 풀어보는 시간도 어색하기만 했다. 좋은 옷가지와 건강식품, 그리고 과일들이 나왔지만 정숙에게는 차갑게 느껴졌다. 물건으로 마음을 달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서운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불편한 건 없으시고 여기 음식은 입에 맞아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연달아 물었다. 정숙은 딸의 질문들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났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감에서 묻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그 모든 질문들이 표면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느껴졌다. 그 순간 정숙의 속에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불편하냐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하기라도 했니? 어머니, 은주가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2달 동안 전화 몇 번이 전부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면서 이제 와서 걱정된다는 소리를 해? 내가 아직 이렇게 멀쩡한데 왜 나를 여기 집어넣었어? 정숙의 목소리가 떨리며 점점 높아졌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매일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는지, 뭘 생각하며 사는지 그런 건 전혀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정숙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운함이 담겨 있었다.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엄마 혼자 계시다 다치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매일 밤 회사에서 돌아오면서도 엄마 생각밖에 안 났어요. 혹시 넘어지셨을까? 아프신 건 아닐까? 밥은 제대로 드시는 건지.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에 갑자기 깨서 엄마한테 전화라도 드릴까 했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 참기도 하고 정말 매일이 불안했어요. 민호가 은주의 어깨를 감싸며 말을 이었다. 어머님, 은주가 정말 많이 걱정했어요. 매일 저한테 어머님 이야기만 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혹시 서운해하시는 건 아닌지. 그럼 왜 자주 오지 않았어? 전화로만 형식적으로 묻고 정숙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원망이 섞여 있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엄마를 여기 모신 제가 너무 나쁜 딸 같아서. 은주가 흐느끼며 말했다. 어떤 얼굴로 찾아뵐지 모르겠어서 전화를 드려도 뭘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서. 나쁜 딸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제 품에서 떠나보낸 것 같아서. 혼자 계실 때는 그래도 제가 가끔이라도 찾아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멀어진 것 같아서.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 순간 정숙은 딸의 진심을 느꼈다. 자신만 외롭고 서운하다고 생각했는데 은주 또한 죄책감과 걱정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다. 딸의 눈물을 보니 그동안의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은주야, 정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자주 올게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원하시면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볼게요. 집에서 도움을 받으시면서 지내시는 방법도 있다던데. 은주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정숙은 딸의 손을 느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서로 다른 입장에서 서로를 걱정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도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괜찮다고만 말해왔고 은주도 어머니께 죄스러워하며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너무 서운함만 앞세웠나 보구나. 내 마음도 생각해봐야 했는데.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세심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어떻게 지내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 후로 세 사람은 한결 편안해진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다. 정숙은 노철과의 우정에 대해 이야기했고 은주는 회사 일로 바쁘지만 어머니를 자주 뵙겠다고 약속했다. 민호도 장인어른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노철에게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다. 노철은 평소처럼 조각 작업을 하면서 정숙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다행이네요. 서로 마음을 털어놓으셨으니까요. 노철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해할 만해요. 자식들도 나름 고민이 많겠지요. 내가 너무 서운함만 앞세웠나 봐요. 은주도 힘들었구나 싶어서. 그래도 오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마음이 통했다는 게 중요하죠. 이제부터 더 편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였다. 무엇보다 은주와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소중했다. 추석 이후 은주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대화를 나눌수록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갔다. 정숙은 딸과 함께 요양빌리지 정원을 산책하며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노철과의 우정, 다른 입소자들과의 일상, 그리고 이곳에서 느끼는 솔직한 감정들까지. 어머니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셨다니 다행이에요. 김노철 할아버지께 한번 인사드리고 싶어요. 은주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언제 기회되면 소개해줄게. 정말 좋은 분이야. 정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은주도 회사 일로 바쁘면서도 시간을 내어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다.
전화통화도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고 서로의 일상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어느 11월의 쌀쌀한 날, 은주가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다. 어머니,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집에서 지내시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정숙의 눈이 반짝였다.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니? 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드실 테니까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거죠. 요양보호사분이 정기적으로 오셔서 청소도 도와드리고 간단한 요리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는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고요. 그런 게 있구나. 정숙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물론 어머니 마음이에요. 여기가 더 편하시면 계속 계셔도 되고 집이 그리우시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은주가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날 밤 정숙은 노철과 긴 대화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로비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노철이 이해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여기 생활이 나쁘지는 않아요. 안전하고 편리하니까. 그런데 가끔 제가 진짜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헷갈려요. 정숙이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집이 그리우시겠어요. 저도 가끔 제가 직접 지은 집이 생각나거든요. 마당에 심어놓은 감나무, 툇마루에서 바라보던 석양. 노철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은 다르잖아요. 딸분과 관계도 많이 좋아지셨고, 새로운 선택지도 생겼으니까. 맞아요. 은주가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걱정만 하고 멀리서만 지켜봤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2달 후, 겨울이 깊어갈 무렵 정숙은 결심을 굳혔다. 은주와 민호, 그리고 손자 준호까지 함께 상향 끝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면서 가족들의 도움도 함께 받기로 했다. 떠나는 날 아침, 정숙은 짐을 정리하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배신감과 절망감, 그리고 서서히 적응해가는 과정, 노철과의 만남, 은주와의 갈등과 화해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다. 노철이 마지막 선물을 가져왔다. 작은 나무 화분에 심어진 다육식물이었다. 통통한 잎사귀들이 앙증맞고 건강해 보였다. 이걸 키우시면서 저를 가끔 생각해 주세요.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잘 자라는 아이예요. 선생님처럼 강하거든요. 노철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노철 할아버지, 정말 고마웠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여기서 어떻게 지냈을지.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로 힘이 되어줬잖아요. 이제 정숙 선생님은 집에 가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전화는 자주 할 거죠? 당연하죠. 할아버지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낯설면서도 반가운 공간을 둘러보았다. 요양빌리지에서 지낸 시간 동안 집은 조금 어수선해져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느낌이 소중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액자들, 딸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들, 도사 시절의 기념품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방문 요양 서비스는 생각보다 훨씬 도움이 되었다. 일주일에 3번 오시는 김요양 보호사님은 60대 초반의 다정한 분이었다.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었고 가끔 간단한 반찬도 만들어 주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심감이 컸다. 선생님,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드릴까요? 김치가 잘 익었던데요. 김효양 보호사님의 친근한 말투에 정숙은 마음이 편해졌다. 고맙습니다. 혼자서는 귀찮아서 대충 때우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잘 드셔야 건강하시지. 정숙은 작은 베란다에 화분들을 들여놓고 꽃을 기르기 시작했다.
노철이 준 다육식물을 비롯해 페투니아와 봉선화, 그리고 작은 허브들까지. 베란다가 작은 정원으로 변해갔다. 매일 아침 꽃들에게 물을 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예뻐졌네요. 은주가 일주일에 2번은 찾아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가 키운 꽃들이에요. 손자 준호도 방학이면 할머니 집에 자주 놀러 왔다. 그래, 할머니가 직접 키웠어. 예쁘지? 정숙은 손자와 꽃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했다. 노철과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전화로 안부를 나누었다. 오늘은 어떤 꽃이 피었나요? 목공에는 새로 뭘 만드시고 있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며 우정을 이어갔다. 때로는 은주도 함께 전화를 받아 노철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어머님께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기회 되면 꼭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은주가 진심으로 말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시 찾아왔다. 베란다의 꽃들이 새순을 틔우기 시작할 무렵 은주가 손자 준호와 함께 찾아왔다. 할머니, 꽃이 정말 예뻐요. 이게 뭐예요? 준호가 베란다 정원을 보고 감탄했다. 이건 봉선화야. 여름이면 예쁜 꽃이 필 거야. 그리고 이건 정숙은 손자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며 뿌듯해했다. 할머니 손이 참 곱네요. 꽃들이 할머니를 닮아서 다 예뻐요. 은주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저녁 3대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정숙은 문득 깨달았다. 요양빌리지에서의 경험이 달갑지만은 않았지만 그 시간 덕분에 자신과 딸, 그리고 삶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무엇보다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고립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정숙은 베란다에서 꽃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지금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아들이되 여전히 자신의 선택권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노철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아들이 많이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정말요? 다행이에요. 집이 그리우셨을 텐데.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네요. 전화를 끊고 정숙은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여정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고 때로는 되돌아가거나 새로운 길을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그때그때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가족과의 관계도 자신의 삶도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정숙은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